안녕하세요. 세상은 저 지경입니다. 제가 얼마 전 충격적인 통계를 보았습니다. 전 세계 살인 사건 4건 중 1건은 가족에 의해 벌어진다는 내용이었죠. 가장 사랑했고 믿었던 가족 사이의 비극은 그 어떤 사건보다 충격적이고 또 안타깝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 역시 그 한 건에 해당합니다. 2023년 10월 1일, 민족의 명절인 추석 연휴였습니다. 저녁 6시쯤 충청북도 청주시 용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요란한 구급차 소리가 울려 구급차 터집니다. 다급하게 안으로 들어간 구급대원들은 잠시 후 47살의 여성 A씨를 들것에 싣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칼로 몸 이곳저곳 28군데나 찔렸고 온몸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A씨는 3남매를 키우던 평범한 어머니이자 아내였습니다. 특이점이 있다면 둘째 딸이 지적 장애가 있어 엄마의 신경은 온통 둘째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하며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신고자는 잠시 외출했다 돌아온 남편 B씨였습니다. 아내가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화선이 잘려 있었다는 점에 이목을 끕니다. 범인이 신고를 최대한 늦추려 한 행동으로 보였죠. 경찰은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용의자를 묻습니다. 그러자 B씨는 눈물을 삼키며 겨우 입을 뗍니다. 저희 부부의 막내 아들이요. 지목된 범인은 막내 아들 정군, 당시 중학교 2학년 만 14세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지목한 이유. 다행히 이 집안에는 몸이 불편한 딸을 돌보기 위해 설치한 홈캠이 있었고 녹화된 화면 속에 그 끔찍한 전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신고 접수 30분 전인 오후 5시 반. 어머니 A씨는 안방 침대에 누워 쉬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들 정군이 싱크대로 가 20cm짜리 식칼을 꺼내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피투성이가 된 A씨가 거실까지 기어 나왔지만 아들은 뒤따라가면서까지 계속 공격했습니다. 복부, 가슴, 머리까지 무자비한 칼부림이 28번이나 이어진 것입니다. 어머니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정군은 다시 싱크대로 가 손에 묻은 피를 닦아냅니다. 그리고 미리 전화선을 잘라낸 후 도주했죠. 그는 칼을 관리사무소 화장실 변기 뒤에 숨겼고 인근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범행 1시간 만인 저녁 6시 50분, 경찰은 아파트 인근을 배회하던 정군을 체포합니다. 중학교 2학년 어린아이의 잔혹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정군은 체포 직후 억울함을 주장했죠. 거듭된 설득 끝에 정군이 밝힌 살인 동기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 밖에서 들려오는 놀이터 아이들의 소음에 짜증이 밀려왔고 이를 엄마가 너그럽게 이해하자며 달래자 분노가 폭발했다는 것이었죠. 정군은 결국 112에 소음 신고까지 했고 신고 사실이 법적 보호자인 엄마에게 전달되자 엄마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배려해야 한다. 신고는 너무했다. 이에 정군은 소란 만든 건 쟤네들인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 엄마는 내 편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되들었습니다. 엄마 A씨는 결국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할 거면 핸드폰도 버리고 집에서 나가. 사실 엄마가 강경하게 나온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정군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회적 소통과 공감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였습니다. 1년 전 정군은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다툼 후 식칼을 챙겨가 칼부림을 벌인 전력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들이 또다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큰 사고를 칠까봐 강하게 제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군의 화살은 도리어 엄마에게 향했습니다. 나만 구박한다는 분노와 둘째 누나에게만 관심이 쏟아진다는 원망.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부엌으로 가 칼을 들었던 겁니다. 체포된 정군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명을 노렸습니다. 정신감정 요구와 함께 병원에 입원했죠.
이 와중에도 그는 나한테 잘못한 사람 다 죽이고 일본 가서 IT 하고 싶다는 끔찍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어차피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가족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놓친 사실은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며 정구는 범행 당시 만 14세로 소년범으로 분류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정구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끝까지 자신의 엄마를 가정폭력범으로 몰고 가 정당방위 살인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가 판결되었고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정군 측은 즉각 항소했지만 반성문에서조차 피해자 어머니에게 책임을 돌리는 뻔뻔함만 보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되면서 그는 14살 나이에 이례적으로 높은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구는 35살이 되면 우리 사회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죄를 뉘우치지 않던 그가 과연 20년 후에는 얼마나 교화되어 있을까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소년 범죄와 아동 방임, 그리고 가족 내 폭력의 어두운 단면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